그 예전부터 작년에도 그때 그 면담할 때도 선생님들이 이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눈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면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저는 이제 우석대 김철원이고요. 전에 교육청에 있었어요. 네, 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고, 근데 그 연구정보원에 있을 때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했던 연구 중에 주로 그 혁신학교 관련된 연구들을 했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 이후에 특히 올해 혁신과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현역 선생님들 되게 요청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그 원래는 이게 그 인터뷰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동영상 촬영이 기본적으로 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드리고 선생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 대답 의견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네. 그러면 그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선생님 그 전체 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올해 20년 차. 올해 20년이요? 네. 엄청 오래되시네요. 그럼 혹시 그 중에서 그 혁신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혁신 주무한 지 3년이고요. 네. 지금 내년에 이제 혁신학교 선정돼서 내년부터 또 혁신학교 그러시군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예전에 지금은 이제 혁신학교가 아니고 예전에 근무하셨던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학교. 네. 그때 그 혁신학교에 혹시 재직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공모형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부터 혁신학교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응모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거든요. 네. 초빙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응모를 거기를 하신 건가요? 이제 전에 같이 계셨던 선생님들. 뭐 그때 좀 부담되고 그런 건 없으신지?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네. 혁신학교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렇게.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전에 제가 뭐 활동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연구를 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얘를 혁신학교를 해도 안 해도 항상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교사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두고만 이렇게 반반의 생각이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하는 게 잘했구나. 네. 그래도 뭐 저기 그 몇 년 정도 이렇게 혁신학교 그때 재직하신 건가요? 3년. 3년. 네. 왜 더 하시지 않고? 이제 만기가 돼서 만기가 그 당시에는 그 계속 연장해서 그런 게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혁신교육, 대단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혁신교육이나 또는 뭐 혁신교육과 혁신학교가 이꼴 관계는 아닌데, 이제 제도적으로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혁신학교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혁신교육이나 또는 혁신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 경험하시는 나는 생각하기에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는 이런 거다. 일단 교사들의 자발성이 먼저 중시되는 학교가 혁신학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교에서 자발성이 없거나 이러진 않지만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게 혁신학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열정을 어디에다 쏟느냐가 일반 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지금 저희 학교도 처음 해보시는 경험한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한 분도 그 전에 혁신학교를 해보시지 않은 선생님들이어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할 때는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라는 네. 의미를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에 뜻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조금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제 특히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는 전국의 혁신교육이라든지 혁신학교를 향한 그 교사의 진정성이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상당히 강한 걸로 외부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혹시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냥 대충 들어봐서. 왜 전국에서 이렇게 혁신교육이라든지 혁신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이 이렇게 강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관료적인 분위기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교육감이 계실 때는 뭔가 승진하고 관련된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더 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거에만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진보 교육감으로 바뀌고 정책이 이제 교사들에게 조금 더 자율적인 그런 것도 부여해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개혁, 혁신적인 느낌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더 강렬하지 않았을까? 요즘에 이제 후배님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20대 임용고사를 이제 통과하고 이제 신규 발령한 뭐 한 2, 3년 차 이내에 있는 교사들도 선생님 생각하기에 예전에 그런 뭐 혁신교육이든 혁신학교든 이런 걸 아이들 중심에 두는 이런 열이나 열망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도 신규 선생님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가 다들 어차피 저는 조금 놀랬던 상황이 이번에 처음 발령받은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의 급지를 알더라고요. 저희 때는 학교 급지가 뭔지 전혀 모르고 들어온 상황이었고 옮길 때도 한참 후에 몇 학교 옮긴 후에 급지라는 게 있구나 이런 승진과 관련돼서 그런 네, 이동 점수라든지 그런 걸 이미 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학교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성장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방금 이제 학교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일반화하기 힘들지만은 선생님 경험하신 뭐 이때까지 들었고 뭐 이렇게 나눴던 그런 걸 통해서 전국의 혁신학교의 문화라고 하면은 만약에 있다면 그 실체가 있다면 그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민주적인 민주적인 문화. 네. 그게 뭐 근래에 일어난 현상인가요? 아니면 초기부터 이게 그걸 뭐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쌓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로서 혁신학교의 학교 문화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교장 교감생님 관리자분들부터가 마음이 혁신학교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선생님들한테 결정권도 많이 내려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의 관리자의 마음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대부분 관리자분들은 꼭 이것들 다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협의 문화 그리고 하나 민주적인 학교 문화라는 게 협의 문화에서부터 좀 출발한다라는 느낌. 근데 혁신학교는 그런 협의 문화들이 서로 마음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분위기. 그럼 이전의 경험이나 아니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이제 곧 출범한다고 하니까 혁신학교로 그런 협의 문화, 민주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거나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게 관리자든 동료 교사든 후배 교사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동의하거나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그 협의 문화를 만드는데 민주적 협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 어려운 점이
일단 저경력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관료적인 문화가 조금 있는 관리자를 만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해봤자 어차피 반영도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주는 게 회의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분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료적인 느낌에서 그런 요인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같이 이야기하는 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라든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야기 나누는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수들도 받으시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깨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학교 문화가 잘 정착돼 있더라도 그 방금 말씀하신 관리자, 교장이나 교과 선생님이 좀 권위적인 분이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교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학교 문화가 정착됐더라도 여전히 관리자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일부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분이 한번 결정하는 곳에서는 결정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초등에서만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은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교대 출신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후배로 다 엮여 있는 거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그나마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희석되고,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일반화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뭐 아까 예의를 더 이렇게 한다든지 차린다든지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간 마음이 더 강하시지 않나, 이런 추측은 제가 해보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초등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의 학교 문화가 좀 다른 요인은 아닐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는 교과가 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교과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터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은 같은 선후배 출신의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내 한마디가 남을 불편하게 하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인 이야기는 적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 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거다. 그중에 이제 그러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학교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학교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나 그 성과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게 잘 안 되는 학교들은 학교 문화가 뭐 민주적이든 아니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는 관계성 형성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런 좋은 분위기 이런 거는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요즘 선생님들이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 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또 일반 교사들이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 한다, 아니면 나의 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느끼는 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저는 그 혁신교육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이렇게 성과 있게 잘 해왔다는 게 배움과 성장의 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요일 날 네. 운영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시간만큼은 개인적인 그런 뭔가 하고 싶은 것 있더라도 네. 그 시간만큼은 수요일 날 하루만 잠시 내려놓고 모이자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 모이는 거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에 같이 어떤 이야기든 독서 토론을 하든 수업 이야기를 하든 교실 이야기를 나누든 이제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 있게 재밌게 운영이 돼가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이 즐거우니까 힘들더라도 모시더라고요. 혹시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도 이렇게 오시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학교 이제 잘 돌아가는 잘 되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관리자가 이제 수평적 리더십과 함께 정작 공동체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좀 부담스러워는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참여를 하면 분위기가 딱딱해질까봐 네. 그걸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또 참여를 하다 보면 네. 그 시간을 본인 스스로도 즐기시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이제 너무 이제 그 인터뷰가 잘 하셔가지고 제가 네.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그 전북 특히 초동에서 최근에 이제 교사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 개인적인 교사들의 바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 전북 혁신 학교에서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 교육과정 혁신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걸 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전북의 초동에서의 교육과정 혁신은 이런 게 뭐 초점을 뒀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다든지 배움과 삶의 일치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냥 배움이 한정된 교과 지식으로만 벗어나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혁신과에서는 또는 이제 도교육청 쪽에서는 뭐 3학년 이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한다. 초동에서는 이제 그렇게 실현을 뭐 상당히 완성도 있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의견이. 학교에서 배운 게 뭐있냐 뭐 이렇게. 오히려 요새는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깨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하시면서 아 내가 전문적이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어떤 그 학원에서도 할 수 없는 교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 만족도도 좋고 해보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문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학부모님들은 아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학부모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재직하고 있는 학교나 예전에 재직했던 학교에서 교육과 재구성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그러니까 학교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도 조금 참여하는 비율이 있는지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 학교가 군산에서 낮 지역이어서 약간 승진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인 학교랑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혁신학교에서 갔는데 함께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이제 학년도 한 반씩밖에 없고 그럼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배움과 성장의 날 통해서 독서 토론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해서 학년분으로 이제 그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나씩 알아갈 때 선생님들이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했고 지금 학교에서도 이전에 선생님들이 한 번도 경험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하는데 이번 2학기 때 함께 해보자라고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재구성을 하자가 아니라 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볼까요라고 이제 저희 교실에서 같이 교사 연수 겸 네. 같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생님? 그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우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논의를 좀 깊게 들어가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혁신교육, 혁신학교에서 추진했던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일거에 무너질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방식도 지금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교사들의 그 협의 문화도 방역이라든지 기타 그런 업무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논의를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다 지금 솔직히.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나? 코로나는 그 뭐 핑계는 아니겠지만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학교가 선생님들이 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선생님들이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면담을 해보니.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가 지금 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상관없이 전교생이 매일 등교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들은 네. 어느 정도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구성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타격이 그래도 적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시내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3분의 1 등교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저희 반 같은 경우도 2번밖에 오지를 못해요. 이제 오지를 못하니 2번밖에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틀 안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수업의 주제들이 너무 이렇게 운영하기가 조금 퍽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틀 안에 왔을 때 네. 온라인 학습 때, 원격 학습 때 아이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기초 학습이 다져졌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이틀이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뭐 생태 주제라든지 네. 그런 주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과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협동학습이라든지 네.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상한 느낌? 예. 그러니까 저번 추석 전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주제 하고 싶었던 그동안 미뤄놨던 것들을 그래도 이틀 중에 하루는 써야겠다라고 하고 났더니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하루가. 아이들이 그런 기본 학습이 다져져 있는 거 확인을 해줘야 되고 부족한 아이들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또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또 교육과정 재구성을 논의할 때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기록과 연계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너무 짧아서 비단 수업뿐만 아니라 이 연계하게 4가지 그 카테고리를 연계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뭐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 혁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혁신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지금 그 대면 수업과 적절한 비율에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교육과정 혁신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론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뭐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는지 아니면 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냥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방역 그거에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모이지는 않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미 검증돼서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들어와 있는 선생님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오후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출장도 많이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약간 고마운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네.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라는 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년별로도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학년끼리 모여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평가까지 갈 것인지 그런 논의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나름의 그러니까 힘들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네. 같이 그런 주제를 놓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학교에서 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뭐 개선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나누는 게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뭐 요즘 뭐 행사를 잘 안 하니까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솔직히 제가 많이 출장을 안 가봐서 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저번에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저번 주말이요 네. 같은 경우도 교사교육과정 관련해서 네. 연수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3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음.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뭐 같이 못 갔는데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같이 모여서 우리 학교 안에서 했던 그 활동과 비슷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의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혹시 지금 초등에서 교사 교육 과정이 상당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교사 교육 과정과 국가 교육 과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사 교육 과정은 국가 교육 과정과 거의 수평적인 관계다. 아니다. 국가 교육 과정 내에서 교사 교육 과정을 재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일부 뭐 어느 게 맞다 틀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교육 과정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지금 물론 교사 교육 과정 마련 자체가 이론적으로든지 실무적으로 없다 만들어진 개념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교육과정이 조금 더 지역에 맞게 네. 그게 지역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됐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대강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그 지역에서 바라보는 그 지역만의 아이들의 수준도 다르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국가교육과정 조금 더 대강화해서 놔줘야 될 거는 학교 단위로 위임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 학급에 맞게 자기 지역에 맞게 그렇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성취 기준이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국가 수준에서 이미 정해놓은 성취 수준이 지역의 맥락이 안 맞게 돌아가니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재구성해서 거기서 우리에 좀 맞게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일각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을 지역의 맥락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 교사에게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뭐 수업 실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재량권을 많이 준다. 뭐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걸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교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책무는 어떻게
확인하고 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교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우리 전국의 교사들은 상당히 일반하기 힘들겠지만 학교만 좀 사용하겠지만 그 확장된 자율성을 누릴 만큼 충분한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채무성을 질 그런 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00%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전에 같이 있었던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의 역량이 너무 천차만별이었고 저희가 평가가 지금 각자 교사에게 평가권이 넘어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단위학교에서도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어디까지 나아져야 되냐,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냐, 네.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같이 하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연수 제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이수는 할 때까지는 조금 잡아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교사권은 인정이, 저희 자율권은 인정이 돼야 큰 방향은 이제 네.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되 네. 전문성과 채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도교육청 수준에서 일단은 뭐 조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아까 그 요즘 그 젊은 뭐 신입 교사들이 약간 본인의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더 예전보다 좀 더 잘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해서 뭐 급지 부분도 좀 예를 들으셨는데요. 선생님 생각에 그 혁신학교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원 인사 제도 중에서 뭐 가장 잘 만든 제도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는 좀 현행 제도 중에서 뭐 변경을 하거나 좀 폐지가 되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가장 저한테 어려운 부분이 또 인사제도 중에 하나인데 혁신 플러스를 하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를 잡고 갔던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계심으로 해서 그 학교의 철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 그 선생님이 빠져나갔을 그렇죠. 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몇 분들이 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내부에서도 그 선생님을 이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계속 역량 있게 성장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10년이 넘어도 있을 수 있는 인사제도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간혹 이제 그런 승진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혁신 플러스를 할 경우에 네. 전혀 그걸 악용하는 선생님도 있는 사례도 봤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네. 물론 그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없겠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나는 여기에서 가질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교원 인사제도가 상당히 네, 어렵고 명함이 있어요. 민감한 문제 네. 같아요. 뭐 그럼 혹시 그 예전에 이제 초기 일기 혁신학교 운동을 이제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혁신 교육을 했던 분들이 전국에서 또 이제 전문직을 많이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기 이후에 지금까지 왔는데 1기 이후에 뭐 지금 3기까지 이제 김승환 교육감을 기준으로 하면 차별성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인사제도만 보면은 그때 대거 승진했던 전문직을 진출했던 사람들이 권력화되지 않았냐? 좀 민감한 이제 주제인데 이 부분에 그런 혹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그런 의견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느 뭐 카르텔이 형성됐다기보다는 네. 옳은 길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이 정책을 펴는 데서 어느 정도 힘써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르텔, 교육 안에서의 카르텔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이렇게 혁신 교육을 정말 교육의 바른 길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니라고 빠진다면 네. 이제 이전처럼 약간 승진하고 이런 부분만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세력화가 저는 어차피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정말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바른 방향에서 앞으로 교육이 미래 사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바른 방향으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혁신교 선생님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리더 교사들 뭐 7년 8년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혁신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 작년에 갔던 회원중이라든지 회원처 이런 데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보면 뭐 몸만 아픈 게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면담하다 보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반화하기도 하기 힘든데 나는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공모형 교장이라든지 장학사 전문직으로 나가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혁신운동, 혁신학교 재직했던 순수성을 훼손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영 보고서에서도 그 혁신학교에서 이렇게 주도했고 뭔가 성과가 있는 분들은 기존의 루트가 아니라 특별 전문직 장학 이런 루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의견도 한번 냈는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김성교육감 이후에 또 한번 이 전문직 제도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그런 특히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니까 전문직에 진출함에 있어서 지금 왜 혁신학교를 외부에 봤을 때는 좀 우대하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투신했고 물론 일반 학교에도 다른 뭐 요소를 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학교만 한정하면 혁신학교에 재직했던 분들에게 내부형 공모형 교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직으로 진출한 데 있어서 좀 다른 루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루트라기보다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카테고리를 넓혀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그분이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도교육청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혁신학교나 혁신교육과 관련된 연수나 행사 중에서 혹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혁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연수들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같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도 같이 그런 학교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그런 토론회 장들이 되게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런 연수. 그리고 남들이 보면 이게 해외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무를 할 때 혁신교육에서도 그걸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같이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같은 눈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점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지를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밤 12시, 1시까지도 다녀와서 피곤한데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들이 너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나요? 독일 다녀오셨나요? 독일하고 프랑스. 네. 뭐 요즘 보니까 뭐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긴 했는데 뭐 이스라엘, 좀 이제 영국 쪽도 이렇게 독일은 뭐 워낙 계속 그 국제 교류학교로 이렇게 그런 경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외국의 그 나라 말도 잘 못 알고 그 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시스템도 뭐 사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학교가 유명한 학교지만은 정규 이런 뭐라고 해야
거잖아요. 공식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또 그렇게 아주 평범한 학교들은 아닌데 그걸 뭐 단기간에 다녀와서 보는 게 정말 나의 그 교직 생활의 삶을 또 역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 이런 그러니까 거기만 다녀오는 걸로는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갔다 온 선생님들끼리 네. 혁신과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계속 같은 연수를 그 후 이후에도 만나면서 지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혁신교육 그때 같은 경험을 공유했던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네. 나눌 수 있는 연수들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선생님 그때 몇 년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13년 안중만 선생님 안중만 그렇게 선생님요? 같이 어느 하다가 정도 다녀오셨나요? 한 7일? 7일? 네, 7, 8일 정도 왜냐면 다녀온 것 제가 같아요. 그 부분도 네. 언급했거든요. 국제교류학교하고 네트워크를 좀 감안해서 보내는데 좀 더 오래 있게 보내라. 그러니까 한 달, 최소 한 달. 한 달을 거기서 계속 보낼 수 있게 해야지 뭐 단기로 그렇게 하면은 준비하는 데도 많이 되는데 가서 또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뭐 소개받고 뭐 학교 뭐 교실 구경하고 뭐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제교류가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 준다. 근데 그 이후에 연속되는 활동들이 이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네. 혁신과에서 그 학에 대해서 뭐 연습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나요? 차망력 관련해서 지원단들 네, 차망력 모집을 지원. 하는데 네. 그때 다녀오셨던 이제 혁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네. 같이 그렇게 계속 연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학기 내내 줬기 때문에 1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 토론도 같이 하기도 네. 하고 이제 좋은 강연도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그럼 혹시 초등에서도 그 차망력 학교가 있나요? 네. 지금 지금은 자율 선택 과제로 제시가 돼서 네. 그걸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이제 혁신학교로 곧 출범한다고 했는데 차망력 학교를 혹시 선택하시는? 지금 학교가 제가 올해 옮긴 거기 아, 때문에요. 어려우셨어요? 네, 근데 이전 학교가 음. 자율 선택과제로 계속 차망력 학교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차망력 과제 자체가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운영이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필수 과제였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책도 사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그 일부에서는 혁신학교가 너무 많다. 아마 그 10년 동안 특히 초등이 혁신학교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고등학교는 뭐 학교 되지도 않고 뭐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 뭐 고입이라든지 이런 외부 시험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적은 초등에서 그리고 또 교사들이 그쪽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생각에 근데 또 차망력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그 봤을 때 차망력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뭐 차망력 학교가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혹시 뭐 차망력 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이행된 학교를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 알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네. 네. 막 너무 막 빨리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네. 그 거의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좀 이제 거의 주제가 좀 넘어가가지고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혁신적인 교사 또는 교사의 혁신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열정이요. 열정. 자발성. 네.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 중에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고 네.
뭔가 하나라도 조금 더 본인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본인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깨어져 있는 것도 많고 이전에 몰랐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훨씬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교사에게는 열정과 자발성. 네. 그 열정과 자발성은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열정과 자발성도 제도적으로 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발성이라는 게 외부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한 분위기, 네.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내가 하려는 거를 응원받는다라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자분들이 약간 믿고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한다라는 느낌을 지원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네.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쏟는데 의심받고 있고 뭔가 이렇게 관리자분들이 얘기할 때 태클 걸리는 느낌 네, 네. 이런 것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움츠려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선생님 그 이제 방금 혁신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열정과 자발성 이걸 그 인터뷰 시작할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자발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혁신교육이라든지 혁신학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면으로 소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번아웃. 예, 지친다.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할 때 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고 너무나 그 아주 생생한 경험. 첫 번째는 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러 와서 고맙다. 아무도 나의 얘기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있는 구성원한테는 말하기 좀 어려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저희들을 신뢰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랬지만 어쨌든 거리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어려운 점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여건이 되니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많이 받으신 분도 많으셨고 그런 면에서 열정과 자발성을 뭐 일반화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열정이 클수록 그다음에 자발성이 높을수록 그게 좌절됐을 때 오는 해배감, 그다음에 마음의 아픔, 상처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 이제 경력이 20년이나 되셨으니까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전 학교에서 있을 때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저도 번아웃 됐다.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소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라는 네. 게 한 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관계성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그 옆에서 지지해주는 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박일광 교육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는 내 삶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만 이게 내 삶하고 일치돼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돌아갈 때 이게 덜 지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되게 저는 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정말 이걸 즐긴다라는 느낌? 근데 그게 있을 때 조금 더 힘이 나기도 하고 솔직히 내년부터도 걱정되는 게 네. 약간 담당을 하다 보면 혁신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또 예전처럼 소진되지 않을까 번아웃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분명히 업무가 많아지는 거는 네. 이전보다 네. 혁신학교를 안 했을 때보다 담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네.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에 조금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약간은 있었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혁신학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같이 함께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할 때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옮긴 학교지만 믿고 이 사람들에게 터놓고 네.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혁신 업무를 하더라도 네. 함께 해주는 그 파트너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겠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동의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업무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같이 한다고 선생님들이 동의만 해주면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번아웃되는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의 지지와 힘 그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제 그 힘든과 지침을 뭐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 관계성도 뭐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그 면담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 외에 그래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분하고도 하고 또 좀 더 확장시키면은 뭐 가족들이 내가 이거 하는 데서 지지했을 때 또 힘을 받기도 하는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혁신학교 얘기하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만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성을 다른 학교에 있는 비단 뭐 초등학교 계시니까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이나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내에 뭐 이렇게 지지를 받으시는지 연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더라도 외롭게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를 신청할 때도 신랑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또 혁신학교 업무 주무가 될 것 같아. 같은 교육 쪽에 계시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힘든 걸 봤었기 때문에 네. 처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냥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정말 본인이 즐거우면 그렇게 이제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네. 초중등이 함께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계속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책도 같이 읽어서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밖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의 힘듦도 그쪽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겨낼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연대의 힘? 그거 굉장히 그게 그런 모임들이 혹시 뭐 박유경 교육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있고요. 이제 주중일 교장 선생님 오시고 이제 같이 중학교랑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모임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중희 교장 선생님이 지금 공모형으로 회원처에 네. 오시는데 사람 모으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뭐 저기 대중을 휘어잡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도울이요. 뭐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뭐 혁신학교를 떠나가지고 이 교사 생활 20년 동안 혹시 내가 이 순간에 가장 행복했다 교사로서 그다음에 이런 이 순간 뭐 어떤 일이나 어떤 시기에 난 정말 힘들었다 교사로서 내가 무너진 느낌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죠. 뭐 아까 말했던 관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의 민원일 수도 있고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냥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은 지나간 후에 아이들의 연락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연락 네.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때 있잖아요. 네. 따뜻하게 얘가 연락을 했네 이렇게 찾아왔네라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전에 학교에서 지금 이 학교로 옮겼는데도 학부모님이 마지막 떠나는 날 달걀을 삶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날 몇 시에 가는지를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꽃을 갖다 주면 선생님 마지막인 날이라 보러 왔다고 하는데 몇 시에 가는지 확인을 하고 달걀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요즘 달걀 삶아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시는데 우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잘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네. 5년간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느낌?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학부모님이 3년 동안 제가 담임했던 애들의 학부모님이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그 학년을 3년간 한 이유가 저희 반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그 아이를 못 놓아서 제가 부진 학생이 이대로 내년에 가면 얘는 계속 기초학력이 누적이 될 텐데 어떻게 놓지? 그런 책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갔는데 또 이제 글을 그 1년 지난 후에 2학년 1학기 지나갈 때 그때 드디어 글을 깨우친 거예요. 근데 얘가 3학년에 그냥 이대로 올려보면 글을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학년 전체 아이들이 너무 따뜻하기도 했고 네. 학부모님들도 그 해에는 그냥 이게 학부모 모임 이거를 우리 반 모임을 했어요. 네. 근데 엄마들이 1학년 때부터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니까 3년 내내 그거를 되게 즐기시는 거예요. 네. 반 모임 하겠다고 저는 이제 카페에 오듯이 교실을 차려드리고 그냥 1년 한 학기 지낸 얘기 뭐 몇 달 만에 이게 분기별로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되게 정으로 쌓였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마들도 그 제가 3년을 맡고 학교에 보통 5년을 있잖아요. 네. 그래서 4년, 5년, 2년간을 다른 반인데도 항상 지나가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년이 계속 그 학교의 주도적인 학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뭐랄까 따뜻하게 컸다라는 느낌, 사랑받으면서 컸다라는 느낌들이 부모님들의 관심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학교에 오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헛살지 않고 잘 살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줄 때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단지 뭐 교사나 학교뿐만 아니라 뭐 마을과 같이 키워야 된다 이게 또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주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교사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아쇠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많은 면담을 보면은 선생님 같은 교사 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뭐 촉발되는 경우가 정말 뭐 저도 좀 그럼 혹시 이제 가장 내가 교사로서 가장 슬픈 순간 나는 뭐 심지어 내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동료 교사의 그런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노력에 대한 고민에 대한 열정에 대한 냉소, 비하는 뭐 아까 말했던 번아웃과 소진하고도 이제 연동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나 사례가 좀 있으신지? 네, 있긴 한데 이제 그게 관계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저하고 같은 저는 이제 혁신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학교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된 부분 이제 5년 마지막 그 혁신할 때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금 얘기됐던 부분들이 다른 선생님 바로 이렇게 1년 차 아래의 선생님도 원했던 상황이었나 봐요. 이제 그거를 막상 학년을 써내고 할 때 이게 둘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후로부터는 이제 성이 같았으면 성별이 같은 그 선생님이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1년밖에 근무도 같이 안 했고 근데 본인도 원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어긋나니까 그 다음 1년은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해를. 그래서 그때 그 1년이 교사로서 되게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이후에 뭐 좀 어떻게 그래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학교를 떠나서 그걸로 끝이 났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남아있던 선생님, 실무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고 남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런데 이제 만날 기회도 없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실무사 선생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실무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그런 지원의 대표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에 실무사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굉장히 저는 혁신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무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근데 학교마다 너무 그 실무사 선생님들이 편차가 너무 크세요. 지금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은 지금도 회원 중에서 또 근무를 하세요. 너무 잘해주셨던 그 모든 이게 행정적인 업무를 그냥 믿고 맡겨도 알아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실무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겪다가 다른 데 가보니까 너무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정말 복사마저도 해주지 않는 그냥 딱 교무실에 앉아서 공문 처리만 하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요? 편차를 그냥 개인적인 업무 수행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마치 복권처럼 좋은 실무사 선생님 오시면은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활동에 있어서 뭐 아이들 중심으로 놓는 그 초점에 두는 또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하나 부탁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돼서 오히려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은 그냥 학교에 내려가는 실무사 선생님들은 그냥 운이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교사들에게 있는 인센티브가 솔직히 혁신학교는 자발성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교사들에게는요. 그 유예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없는데 실무사 선생님들에게는 혁신학교를 가면은 선택지 할 때 혁신학교는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실무사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가면 일이 많다는 거를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그분들도 이동할 때 인센티브를 실무사 선생님들에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학교 내에서 실무사 선생님들도 아까 뭐 점장학습 공동체나 이런 교사 모임에 있어서 그 학교장이라든지 뭐 교감 선생님 다르겠지만 교장 선생님 보면 뭐 스스로 분위기가 조금 경직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무사 선생님도 혹시 이런 교사들 모임에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런 뭐 책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교감생이나 누가 빠져나오면 교무실 한 명은 누군가가 지켜야 하잖아요. 그게 실무사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그런 연수라든지 그런 참여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관계성 문제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잘 된 경우 같은 경우는 꼭 학교 안에 그 정규 시간 아닐 때 따로 모였을 때 그때 그냥 똑같이 일반 교사들처럼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회원 중에 계신 실무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교사들처럼 같이 항상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애들 얘기잖아요. 학급 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시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 그러니까 그게 실무사 선생님하고 뭐 심지어는 실무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사서 선생님도 어떤 학교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봤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관리자, 교사, 뭐 행정, 실무사, 지원팀,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관계성 또는 뭐 동료의식이 아니라 그냥 직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만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뭐 그런 집단간에 모여가지고 실무사 선생님도 교사들의 책모임이라든지 학습 공동체에 모여서 동등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런 시선이 뭐 쉽게 구분하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행정실이거든요. 솔직히 행정실 분들을
이렇게 권유를 해도 네. 참여를 하기를 좀 꺼려하세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다고 오지 않으시고 같이 이렇게 시선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거죠. 행정실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그 행정실이 완전히 교무실과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공간적으로만 분리돼 있는 건 아니라 업무 특성이라든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담싸듯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공간 혁신 막 얘기하면서 그 교무실과 행정실을 트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그럴까요? 행정실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무실은 별로 초등 같은 경우는 네.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많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별 의미가 없는데 행정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있고 싶어하는. 네. 밖에서 아빠는 소리 들으시는 아, 제 아이. 어떻게? 이제 그 인터뷰 거의 막바지인데요. 네. 뭐 마지막으로는 그 전북 혁신학교 정책, 혁신교육 10년사를 한번 그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 선생님 생각에 이제 분절적으로는 10년의 성과, 한계, 과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선생님이 전북의 10년 혁신교육 10년이 이런 부분 참 좋았다.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선생님들이 잠시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수요일 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에는 솔직히 교육과정 워크샵을 간다 해도 친목 모임의 성향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말이 교육과정 워크샵이지 뭐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친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1년을 농사 짓는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철학적인 부분부터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혁신교육의 10년이 의미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협의 문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 학교더라도 지금은 꼭 예전에는 혁신학교만 이렇게 협의한다고 해서 수요일 날 뭐 학습 공동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 워크숍도 며칠간 모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학교들도 많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혁신학교 10년의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 뭐 한계나 뭐 아쉬운 점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계 아쉬운 점은 그래도 아직은 일반적으로 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자율성에 맞았던 것들을 약간 너무 개인적인 행복 그거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를 이거를 정말 나만 행복하는데 정말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의미 없는 교육하고 연결을 짓지 못하는 교사 행복론을 주장하시는 네, 그냥 직장인으로서 행복한 이 삶.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후의 것들은 버려놓는 그런 느낌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간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정말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 혁신학교 제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체험 중심? 솔직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육의 본질이 뭔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몇 년을 지나면서 다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생님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 지금 하는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게 교육과정에 대한 약간 본질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에서의 형평성이라든지 공공성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를 조금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간 인터뷰에 대해 해주셔서 선생님이 정말 힘드셨을 거고 또 지나가 보면은 다들 본인이 한 인터뷰를
되돌려 보면서 좀 부끄러워하시는 마음도 있고 많이 멋져지- 클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좋아하셨어요. 아마 이제 특히 동영상까지 뭐 어떻든 소장하시던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혹시 그 또 뭐 교직 전반에 대해서 또는 혁신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막 개인적인 어떤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딱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네.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 정지를 어떻게 시키지? 자, 이거 저도 처음 나와가지고 이걸 누르면 되나? 네, 여기 빨간 거 촬영 되기? 저는 녹화 안 되더라고요.